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증여세 아주 쉽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요,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를 과세하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누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산출 플로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가세가액에서요, 비과세되는 금액은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연금 연간 4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고요. 장애인 신탁에 대해서는요, 그 5억 원까지는 과세가액 불산임을 해줍니다. 그런 금액은 빼주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친인척에 대해서 1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손실 공제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집을 증여받았는데 집이 홍수로 피해를 봤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손실된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그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또 반영되겠죠. 자,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적용세율을 그 과세 표준별로 10%에서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1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빼주는데 이 방법은 단계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증여세를 속산법에 의해서 계산할 경우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증여세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해서 30%에서 40%까지 손자녀한테 그 아버지 엄마를 그 건너뛴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를 부과하는데요. 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다음에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40%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빼주는 것은 있습니다.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고요.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증여세의 산출 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간편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세율을 곱해준다면 바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플로우에 의해서 증여세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산출을 한번 해보죠. 성년 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요, 10년 동안에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년 동안에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10년 동안에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는 10%를 부과하죠. 그래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증여를 10억 원을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빼줍니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은 9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30% 구간에 걸립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액을 빼준다면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준다면은요, 그 해당 그 산출세액에서 3%를 빼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고세액 공제인데요.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3%를 빼줘서 485만 원이 되겠고요.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3%를 빼줘서 2억 1,825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년자녀한테 10년간 반복적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 누진과세 당하겠죠? 자, 5천만 원 증여합니다. 그렇다면 성년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하니까 과세 표준은 0, 증여세는 당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여했다. 그럼 토탈 1억 5천을 증여했거든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주고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되겠죠.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더 증여했다. 그럼 토탈 11억 5천만 원을 증여했거든요. 5천만 원 공제해주고
과세표준은 11억 원인데 40% 구간에 걸리겠죠. 따라서 11억 원 곱하기 40% 마이너스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 2억 8천이 되겠고요. 기납부세액 1천만 원이 있죠. 그걸 빼주니까 2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은 97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 7천만 원은 2억 6,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고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2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도 10년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0이 되겠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증여를 1억 원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빼니까 과세표준은 8천이 되겠죠? 10% 구간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8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자, 미성년 자녀한테 10년간 증여를 10억 원을 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빼주니까 과세표준은 9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9억 8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여세율 30% 구간에 걸리죠. 따라서 9억 8천 곱하기 30% 빼기 6천만 원 누진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억 3,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0만 원에 대해서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면 776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억 3,400만 원에 대해서 신고세액 공제를 한다면 2억 2,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한테도 반복적으로 증여해서 10년 동안 누진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이니까 과세표준은 0, 당장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럼 토탈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빼니까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되겠고요. 10%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더 증여했다. 그러면 11억 2천만 원을 토탈 증여했거든요. 거기서 2천만 원만 빼주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11억 원, 40%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속산법에 의해서 11억 원 곱하기 40% 빼기 1억 6천 누진공제를 해주니까 2억 8천이 되겠고요. 기납부세액 1천만 원을 빼주니까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신고세액 공제 3%를 반영한다면 970만 원 되겠고요. 2억 7천만 원은 2억 6,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우자한테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한테 6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놀랍게도 10년 동안의 증여資産공제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0이 되니까 증여세는 없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혼은 안 되겠고요. 사실혼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동안의 배우자한테 7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이잖아요. 과세표준 1억 원 나왔겠죠? 그러면 10% 1천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번에는 10년 동안에 11억 원의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6억 원이 되겠고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은 20% 구간에 걸리겠죠? 그래서 5억 원 곱하기 20% 빼기 1천만 원 누진공제액 한다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물론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1천만 원은 975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9천만 원은 8,73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배우자한테도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증여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누진과세를 합니다. 최초 6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이니까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여했다. 그럼 토탈 7억 원 증여했죠. 그럼 6억 원을 빼주고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더 증여했다. 토탈 17억 원 증여했죠. 증여재산 공제에 6억 원을 빼주니까 과세표준은 11억 원, 40% 구간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속산법에 의해서 11억 곱하기 40% 마이너스 1억 6천 누진공제액 하니까 2억 8천 되겠고요. 기납부세액 1천만 원 빼주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2억 7천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1천만 원은 97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 7천만 원은 2억 6,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년 손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대생략 할증세액 30%나 또는 40% 구간에 걸리는데요. 성년이기 때문에 30%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겠죠. 성년 손자녀한테 10년 동안 5천만 원 증여했습니다. 그럼 직기 비속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0이 나오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년 손자녀한테 10년간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빼주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 구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의 10%는 500만 원인데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30%더 붙죠? 따라서 150만 원이 더 붙으니까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년 손자녀한테 10년간 10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빼주고 과세 표준은 9억 5천만 원, 30% 구간에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억 5천 곱하기 30% 마이너스 6천만 원 누진공제,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130%를 플러스 해준다면은 2억 9,250만 원의 최종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650만 원은 630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 9,250만 원은 2억 8,3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년 손자녀한테도 10년 동안에 반복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누진과세를 하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렇다면은 증여재산공제 5천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0이 되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럼 토탈 1억 5천이 되겠죠? 5천만 원 공제해 주니까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은 10%죠? 그러면 1천만 원이 되겠는데 세대생략 할증세액 30%까지 감안하니까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더 증여했다. 그러면 토탈 11억 5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5천만 원 빼주고 11억 원에 대해서 40% 구간에 걸리겠죠. 그러면 11억 원 곱하기 40% 빼기 1억 6천 누진공제, 그러면 2억 8천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130%그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감안하겠죠. 거기서 1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다면은요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1,300만 원은 1,261만 원이 되겠고요. 3억 5,400만 원은 3억 4,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친족인 며느리나 사위한테도 증여하는 경우가 있겠죠. 10년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 1,000만 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타 친족 공제에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과세 표준이 0이 되겠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며느리한테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렇게 된다면 1,000만 원을 공제해주고 9천만 원에 대해서 10% 구간이죠. 그러니까 9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만약에 사위한테 10억 원을 증여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에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9억 9천만 원, 30% 구간에 걸리겠죠. 그러면 9억 9천 곱하기 30% 마이너스 6천만 원 누진공제액 하니까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900만 원은 873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억 3,700만 원은 2억 2,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한테 10년간 반복적으로 증여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누진과세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느리한테 1,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1,000만 원이니까 증여세는 당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1억 원을 추가 증여했다. 그럼 토탈 1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증여재산 공제 1,000만 원 빼니까 과세 표준은 1억 원이 나왔고 10%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더 증여했다. 그럼 토탈 1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증여재산 공제 1,000만 원 빼주니까 과세 표준은 11억 원이 되겠고요. 40% 구간에 걸리겠죠. 그래서 속산법에 의해서 11억 곱하기 40% 빼기 1억 60만 원 누진공제하니까 2억 8천이 되겠고 기납부세액 1,000만 원 빼주니까 2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면 1,000만 원은 970만 원, 그 다음에 2억 7천만 원은 2억 6,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진공제액을 활용한 속산법을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5억 원이다. 이때 증여세를 산출하는 경우는요. 1억 원 이하는 10%, 그 다음에 4억 원은 20%, 5억 원은 30%, 5억 원은 40% 이렇게 각각 계산해 보니까 4억 4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공제를 활용한다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과세 표준 15억 원이 걸리는 세율은 어떻습니까? 40%가 되겠죠? 그러면 15억 원에 대해서 40%를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진공제 활용 속성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 곱하기 40% 마이너스 1억 6천 하면 4억 4천만 원 나왔죠? 어떻습니까? 차근차근히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죠? 아주 쉽게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속성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세 표준이 20억 원이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혹시라도 1억 원은 10%, 4억 원은 20%, 5억 원은 30%, 10억 원은 40%로 계산하진 않겠죠? 이렇게 어렵게 계산해서 6억 4천만 원을 만들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속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과세 표준이 20억 원이다. 그러면 40% 구간에 걸리니까 40%를 곱해주고 빼기 1억 6천을 해주면 되겠죠. 누진공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곱하기 40% 그럼 8억 원이 되겠죠? 거기서 누진공제액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죠? 빼주니까 6억 4천 동일하죠?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증여세 산출하는 방식을 알고 증여세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자산을 증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증여 스킬이 되겠고,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세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